그대로 두십시오. 그냥 사정 좀 한번 해봐. 빨리 지금 미행하고 있어 지금. 피해자들은 다 서민들인데 분명히 잡아서 이제 방지 처벌을 해야죠. 얼굴에 도둑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니까요. 훔친 차량을 밀수출한 충격적인 범행. 공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7년 전 사건 속으로 뛰어든 형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늦은 저녁, 사건을 제보하고 싶다는 한 남자가 김포경찰서 강 2팀을 찾아왔다. 우리가 옛날에 그 도난차 관련돼가지고 진열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관세법하고 해가지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2007년도 그 친구가 구속된 시점이 뭡니까? 무슨 혐의인지는 알아요? 무슨 내용으로? 도난차를 밀수술한 거죠. 차를 훔쳐가지고 차종을 그때 이제 내야 듣기로는 하고 주성합. 네, 그건 뭐 근데 이제 그때 구속된 사람이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친구가 나와보니까 실제로 공범이 따로 더 있다. 네. 근데 그때 왜 그게 안 밝혀졌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 친구가 그 추가 공범자 2명이 너는 초범이니까 이거는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뭐 책임을 지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와서 이제 4년 살고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게 다 없으니까. 제보자는 자신의 지인이 차량을 훔쳐 밀수출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검거 당시 사건을 축소하려 공범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데. 정확하게 30만 원이다. 그게 어디서 됐는지는 알아요? 그게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 네. 그럼 지금 그 사람 2명은 7년 살고 나왔고. 누군지는 아시고. 예. 공범이 여러 명 있었는데 네. 2명만 인천 연수소에 근거됐고 그럼 자기들이 지금 4년을 살고 나왔고. 예. 조직적이네. 예. 지금 차를 훔치는 친구가 있고. 예. 그다음 이를 지금 서류 같은 걸 또 준비하는. 그렇죠. 예. 이또 통관보고 서비스 됐고. 예. 그럼 지금 그를 그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신고를 하셔도 될 건데 우리 선생님이 신고를 오게 됐어요? 아니 그 친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실제인 공범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 자기가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인 그 조언 좀 구하고 싶고 그 친구도 어차피 살고 나왔으니까. 훔친 차를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일당. 하지만 범죄가 발각돼 두 사람이 수감되자 이들의 공생관계는 끝이 났다. 그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정신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모은 재산이나 모든 게 다 남의 입으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서 착복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매덕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한 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그 했으니까. 근데 그 돈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잘 지키고 있겠다. 나오게 되면 이거를 제기를 해라.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둘이 안고 갔는데 결국 나오니까 그 돈들을 그 사람들 다 착복을 해버린 거지. 공범들의 약속에 재산까지 맡겨두고 그들을 보호하며 죄를 뒤집어 썼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신이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야 하기에 급히 회의가 소집됐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거나 뭐 범죄 수익금을 모두 나왔는데 아마 자기들한테 뭐 안 주고 다 뺏었거나 하여튼 뭐 서로 자기들끼리 이 내분이 벌어진 모양이야. 저 일단 기록을 한번 떼어봐야 될 것 같아. 응? 기록 떼어보고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일단 검찰청에 사건 기록 한번 다 복사해가지고 보고 오케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미 7년 전. 그 당시 처벌받지 않고 수사망을 빠져나간 공범들이 이제라도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 일단 우선은 이 제보의 진위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 연수 사건 기록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일체를 일단 찾아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고 또 제보자나
아니면은 또 그 제보하겠다는 사람 뭐 쭉 이야기도 좀 진술 들어보고 그 진술에 맞는 보강 자료나 또 그 관계자 진술을 쭉 들어봐야 우리가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여부는 그때 돼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난 차량을 미수출한 사건이 정말 있었던 것일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과연 7년 전의 기록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먹었네. 야, 진짜 많이 먹었네, 진짜. 참, 기가 차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보자 말 다 사실이고. 훔친 차량을 해외에 팔아넘긴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벌어졌다. 석 달 동안 무려 60차례나 계속돼 확인된 피해액만 7억 원 훌쩍 넘었다. 게다가 제보자의 말대로 일당 중 2사람이 공범을 밝히지 않고 처벌받았다는데. 얘기 때문은 당시 그러니까 차를 훔쳐오는 말고 처분조에서 관련된 사람 둘하고 그리고 처분조하고 절취조하고 연결시켜준 사람까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 한번 해봐야죠. 특별법으로 처벌하면 공소시효는 10년.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처벌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은 총 5명으로 이 중 차량을 절취하고 운반한 2사람은 이미 죗값을 치룬 상태다. 이제 공범들 사이를 연결한 알선책과 도난 차량을 폐차로 둔갑시킨 폐차장 업주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해외로 수출한 무역업체 업주를 찾아야 한다. 공범의 존재 여부는 확실시됐다. 이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폐차장과 무역업체를 연결시켜준 알선책은 복역했던 2사람 중 1사람의 상사였다. 당시 그 역시 폐차장을 운영했다는데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제보자의 지인이 몸담았던 폐차장 대표의 정보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당시 운영하던 폐차장은 폐업했지만 또 다른 사업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 수사를 시작한 것과 동시에 공범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알선책 조남규가 특정됐다. 검거해야 하는 총 3명의 용의자 중 1명의 정체가 확실시된 것이다. 이미 자기네들은 본인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편안하게 아주 발 뻗고 살고 있겠죠. 우리가 수사를 할 거라고는 아마 꿈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제 팀장님이 지금 피해자의 상처는 물론 자신들의 죄를 덮어준 동료까지 잊은 채 살아갈 일당들. 모두 특정돼 한 번에 검거해야 하기에 남은 2명 찾기에 박차가 가해졌다. 다녀오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특정된 알선책과 달리 나머지 2명을 찾을 단서가 부족한 상황. 이렇게 해법이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보통 이런 지난 사건들 수사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단은 물증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제일 힘들고 또 사람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 머리에서 이제 사라지고 하니까 구중하는 게 제일 힘들죠. 이미 오래되면은 구중하는 게 제일 힘들다 보니까 이제 수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 공범 중 1명이 폐차장을 운영하며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단서로 해당 폐차장이 있던 곳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과연 아직도 그 폐차장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폐차장이 아닌데. 예, 목적지 번지수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생겼네. 폐차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름과 당시 맡았던 역할이 알고 있는 단서의 전부인데. 난 좀 근처 폐차장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인근의 폐차장에서 용의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7년이란 세월의 벽이 생각보다 더 높아 이재권 형사의 얼굴에 그늘이 들이운다. 괜찮겠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서 어디요? 예. 혹시 이 근처에 여성분이 운영하는 그런 폐차장이 있나요? 예? 여자분이 운영하는 폐차장이라든가. 이 근처에요? 없어요. 김포에는? 없어요. 아, 김포에는 없고. 예. 여자분이 운영하는 폐차장들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실제 남자가 우리 명의가 여잔데. 저희는 잘 듣고. 여자 명의의 폐차장이 있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는데 이대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 폐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밀수출. 네. 폐차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옛날에는 그런 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세무서에도 걸려요. 아, 세무서. 예. 여기 뭐 시설비만 10억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날리려고 뭐 해서 무리하게 뭐 이거 하나 해서 뭐 몇십만 원, 네? 돈 100만 원 남는다면 이거 할 저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힘들어졌지만 과거엔 차량을 훔쳐 폐차로 조작해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훔쳐가고 이거 훔치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낡은 차예요. 이 낡은 차를 이 수출업자가 이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수출 말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훔쳐온 차를 갖다가 하고 이 서류 가지고 이거를 해버리고. 훔친 차량을 수출용 폐차로 둔갑시키려면 폐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국내에서 운행되던 차량을 수출하려면 차의 소유주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고 차량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훔친 차량은 차주 동의를 얻을 수 없기에 진짜 폐차 차량의 서류를 훔친 차량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만 거치면 해외 판매용 중고차가 된다는데 차량 노사업소에서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저희가 서류를 해가지고. 자진 말소. 예. 그래서 이제 자진 말소를 겁니다. 폐차증은. 보통 차들이 만약에 어떤 차량은 좀 인기가 있나요? 수출될 때. 여기서도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나? 폐차장에서도? 도미도 수출 나가는 차 들어오면 수출하죠. 주로 이제 화물차, 포터라든지 후지물에서는 가져가도 잘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산 중고 화물차나 승합차는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했다. 또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폐차장이 연관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부품만 그렇게 하지만 차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상태가 깨끗해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폐차장에서 수출 가능한 차량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궁금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출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예, 그 폐차장에서는 거의 수출보다는 어쨌든 상차보다는 완차보다는 부품 위주고 또 고철 같은 거 부품 수출하는 것보다 고철 그냥 파는 거에 더 된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낡은 차량은 차량 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부품이나 고철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폐차장. 그래서인지 범인들이 노렸던 것은 운행한 지 2년 이하의 차량이었다. 혹시 상태 좋은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던 폐차장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탐문이 계속됐는데 범범 진술을 하면은 이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는 잘 안 한대요.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가 또 다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자기 한다면은 자기 명의로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김포는 안 나왔으니까 이 조금 넓혀서 인천이라든가 그런 게 부천 이주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의 특성상 여자가 운영하기 힘들다지만 한 번 발을 들였다면 지금도 계속할 확률이 높다. 좀 더 범위를 넓혀 7년 전 그녀의 행방을 찾기로 했는데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변호사님 심정이 아니실까요? 맞습니다. 비 왔다가 햇볕 쬐렸다가 똑같네요. 제 마음하고 어느 정도 특정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막히고 아주 힘듭니다. 아주 그냥 지금 날씨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사 상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이 사건은
언제쯤 그 안에 숨은 공범들의 정체를 드러낼까? 얼마 후 계속된 형사들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들었다. 용의자의 다른 지역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이것도 갔다 갔다 오시는 분 있어요. 아, 이걸 못했어. 없어? 아니, 있어. 사건 당시 운영했던 것과 멀지 않은 곳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7년 전 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 맞을까? 보통 이런 경우도 있네. 뭐 깜빵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많죠. 많아요. 오히려 그 당시 잡히면 추가 공범만 부르고 우리가 갔다 온 조건을 뭐 했는데 갔다 나오면 대신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종종 있죠. 왜냐면 지켜지겠어요 그게? 응?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서로의 손발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였기에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믿었을 그들만의 의리. 하지만 철창을 사이에 둔 그 의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출소 후 재기를 돕겠다던 약속이 그들이 남기고 간 금전 앞에 너무도 쉽게 깨져버린 것이다. 얘기인데 공범 관계를 청산하고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췄던 용의자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앞에 때는 수사도 일만 한다가 영 될 데 없어? 그래서 지켜봐야 돼. 폐차장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다. 차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아직도 범행은 지금은 안 하겠지? 할까? 글쎄요. 일단은 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너 지금 근데 봤을 때는 아니, 이제는 이제 뭐냐 연결고리가 끊겨졌으니까 지금은 그치. 끊겼으니까 아직 뭐 할 가망성은 별로 없겠는데 폐차장 안에 가득 쌓인 깨끗한 차량들에 형사들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데 아이고 돈이 되긴 되는가 봐 폐차 이게. 응? 돈이 되니까 이제 한가네. 돈이 되긴 되는가 봐. 사건 이후에도 폐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채 뒤로 물러나 있을지 확인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때 형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성 운전자가 탄 차량 한 대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된 것이다. 확인 결과 도난 차량을 폐차로 둔갑시키려 서류를 조작한 폐차장 업주 최미선이 확인됐다. 3명의 용의자 중 알선책에 이어 서류 위조를 담당한 공범이 특정됐다. 용의자 3명 중 2명이 특정돼 이제 남은 사람은 차량을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한 무역업체 업주뿐이다. 폐차장처럼 막연히 찾아다닐 수 없어 중고 차량의 무역 구조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오빠 다 떼어버렸네. 싸고 이런 게 뭐가 많네. 해외로 수출되는 폐차 처리된 중고 차량은 주로 인천항 인근에서 거래된다는데 중고 차량의 인기를 입증하듯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들까지 해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물차나 승합차를 이용해 하루벌이를 하던 사람들에게서 생계 수단을 빼앗아간 범인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의 밥그릇을 훔친 그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을 탐문해 무역업체를 찾아낼 경로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도 매우 차지. 근데 차량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알 수 없을까요? 무역회사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반려한테 저희가 이제 넘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이제 세간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수령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인천항에서 이제 산정만 해주면은 이제 그 가져오면 그렇게 됩니다.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무역회사에서는 바이한테 팔고, 그 팔과 동시에 무역회사에서 인천세관에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증이 나오면 신고증하고 같이 그 차하고 같이 인천항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인천항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겠네. 그럼 이 무역회사에서 만약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은 이 차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가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도난 차량인지는 무역회사에서 서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 위조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일단 무역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도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만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신고 필증이 나오면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무역회사하고 무역회사 누구고 언제 어떤 차종이고 누가 신고를 했고 뭐 이런 거를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무역회사가 아예 시세관에 가가지고 그 혼자 확인하는 게 위조된 서류로 도난 차량인 것을 숨길 수는 있었겠지만 세관에 자신의 정체까지는 숨기지 못했을 용의자. 무역 단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마지막 용의자를 찾을 일도 머지않았다. 형사들의 노력에 7년 전 함께 움직였던 공범들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공범이 운영한 무역업체에서 이제 수출하기로 이제 신고한 그 신고 필증 차량 일단 그걸 확보하러 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확보하면 거기서 이제 그 무역업체 이름하고 그 무역업체 대표자가 누군지 또 언제 몇 대를 수출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걸음할 때는 아이처럼 차근차근 한 걸음씩 움직이며 용의자의 정체를 찾아낸 형사들.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해외로 내보냈을 마지막 공범의 정체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함께 범행을 하고도 동료의 침묵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은 공범들이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하는데. 잠시 후 형사들이 묵직한 손으로 돌아왔다. 일단 가자. 일단 전산이 다 남아 있었으니까 일단 확인해가지고 이제 특정해가지고. 다행히 당시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 신고했던 자료가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서류 속 무역업체와 그 대표의 현재 위치만 파악하면 된다. 확인 결과 무역업체 역시 다른 공범들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사건 후 폐업된 상태였다. 하지만 용의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도난 차량의 수출을 담당했던 용의자 박기롱이 특정됐다. 끈질긴 수사 끝에 알선책과 서류 위조 담당, 수출 담당까지 7년 전 공범 3명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 3명의 용의자가 모두 특정됐지만 그들을 검거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공범의 전문 처벌도 가능하지만 근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증거 자료 찾는 데 이제 주력을 해야죠. 화물 주인한테 이런 물건이 입에 실려 있다, 실려가지고 간다는 걸 그걸 발급해 주는 게 선화증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화주가 그 나라에 가서 그걸 제시하고 그 물건을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차대번호가 적혀있겠죠.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네요. 네, 이제 한 50% 했다고 보면 됩니다. 번호판 뗀 차량을 구분할 방법은 만들어질 때 새겨진 고유 넘버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류는 위조해도 이것만은 위조할 수 없다는데 밀수출된 차량이 선박에 실린 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들이 발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경찰관입니다.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계세요? 잠깐만요. 전화 좀 해주세요. 혹시나 용의자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속에 증거 찾기가 시작됐다. 신형 차량을 훔쳐 폐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해외에 판매한 일당. 이들의 검은 욕심을 중동으로 실어나른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한참 만에 선박업체를 빠져나오는 형사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는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것일까? 돼요? 예. 네, 같이 안 해줘?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 딱지 붙여놓은 거는 확인이 똑같은 차대 번호인데 확인 안 되는 거야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 빨간 딱지는. 동글뱅이는요. 확인 요를 쓰는 거는. 예. 동글뱅이는 다 됐거든요. 동글뱅이는 요것도 확인 요고. 너는 빨리 압수 정리해라 빨리 지금. 압수 정리해야지. 압수 정리하고. 기간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증거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 먹었는데 오늘 마치 선화증권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한 80% 갔습니다. 용의자의 행방을 찾아낸 것이 절반의 성과였다면 이들을 묶을 증거를 확보해 8알의 성과를 얻었다. 이제 나머지는 검거로 채워야 한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 김포경찰서 강력 2팀 사무실에 강력 3팀, 4팀의 형사들까지 모여들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동시에 하려는 이유가 다 이 지금 공모관계에 있습니다. 다 공범관계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체포된 게 가족을 통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노출이 되면은 바로 잠수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를. 그러니까 체포를 함과 동시에 일단 요 경찰서까지는 절대 저희한테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 외부인하고 통화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외부인하고. 공범들을 일망타진해야 하기에 인력을 나눠 동시에 검거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팀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놈 잘 몰라. 강제로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네요.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서가 가족들 보는데 이를 최소한 지양해라는 거지. 용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검거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전 회의가 계속됐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사건이 오늘 안에 해결될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강력 2팀 형사들의 얼굴이 밝지 않다. 동료 형사들의 지원을 받아 나서는 작전이 있기에 어깨가 무거운 탓이다. 지금 가시는 데도 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자 동네예요. 아파트 자체가. 스타하고 그 차종을 훔쳤는데 전부 다 1톤 차나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업을 그 차로 이제 생업을 하는 사람들 다 훔쳐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사는 거지. 생계와 직결된 봉고나 승합차만 훔쳤기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환수가 좀 가능한가요? 일단 그거는 우리 수사를 하면서 이제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몰수할 수 있게끔 이제 해야겠죠. 이제 그거는 어차피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은 몰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강력 2팀은
해외 구매자를 찾아 서류가 위조된 차량을 판매한 무역업체 운영자 박규롱의 집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강력 3팀은 알선책 조남규, 강력 4팀은 폐차장을 운영했던 최미선을 맡아 동시에 검거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이들 모두 검거돼 7년 전에 받지 않았던 죄값을 치르게 될까? 2호입니다. 2호인데요. 1, 2, 3, 4라인인데 그 한참에 주황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요. 근데 지금 413? 저기요. 여기 지하 여기 1층이고요. 지하 2층에도 또 내려오는 똑같은 통로가 있거든요. 집을 나설 때 잡지 못한다면 그의 차량을 추적해야 하기에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차량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차량 근처에서 잠복하려던 계획이 수정됐다. 대신 용의자의 집과 주차장을 잇는 통로 인근으로 잠복 위치를 바꾼 것이다. 전부 다 수출업자다 보니까 차가 한 명당 5-6대씩 있어버리니까 어느 건 타는 건지 모르겠나. 그게 해먹는 거죠 지금. 주차장 안 수많은 차 중에 용의자의 차량만 여러 대. 어떤 차를 이용할지 알 수 없어 막연히 그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6층이니까 집이. 그래서 이제 3층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 내려오는 거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몇 시에 내려올지는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잠복을 서고 있는 거고. 근데 빨리 근거를 해야 우리도 편하고 다 편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덧 출근 시간에 가까워지는 시각. 다른 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통로는 없을지 흩어져서 살펴보기로 했다. 팀장님이 좀 그런 거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물론 우리들의 하는 범위라고 하지만은 가족들 보는 데 앞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권이 있으니까 또 가족들 없는 데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애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 모습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죠. 아무리 범위라도. 주거지를 급습하면 순식간에 끝날 일. 하지만 용의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디로 갔어? 내가 차 타고 나갈게. 어디요? 이쪽으로? 알았어.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자리를 옮겼던 형사에게서 용의자의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거 타고 들어가 봐. 타고 내려가 봐봐. 그럼 네가 타고 내려가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려오는 차 타고 내려가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용의자가 사는 층에서 내려온 남자는 아이의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남자가 용의자가 맞을까? 용의자와 비슷한 나이대로 얼핏 보기엔 그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확인 결과 용의자와 얼굴이 전혀 달랐다. 한편 폐차장을 운영하며 서류를 조작했던 최미선을 맡기로 한 강력 4팀도 용의자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없나? 아니래. 버린 같은데? 이곳 역시 용의자 차량의 위치 확인이 우선이다. 다행히 최미선은 여러 대의 차 중 한 종류만 애용한다고 했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네. 주차장이 엄청 넓네. 과연 이 넓은 주차장에서 그녀가 주로 타고 다닌다는 그 차를 찾을 수 있을까? 타! 여기 있어. 이게 맞는 거가 아니 폐차장으로 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맞죠? 오케이. 차 깨끗해?
타. 용의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해줄 차량의 위치가 확인됐다. 저녁에 소리. 너 왜? 아유, 대가리가 아프네.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쉽고 움직인다 해도 금세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에서 잠복이 시작됐다. 담당 사건이 아니기에 아직 용의자의 얼굴이 눈에 익지 않았다. 혹시나 보고도 알아채지 못할까 형사들의 눈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 그 여자 내려오면 전화 좀 줘. 우리도 볼 테니까. 강력 4팀 역시 차량 앞과 주차장으로 오는 길목을 동시에 살피기로 했다. 이제 강태공이라도 된 심정으로 용의자가 나타나길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데. 이럴 때 한 대 쫙 빨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별로 못해. 차 안에서 영양으로 맡아줘야 되는데 진짜. 과연 용의자는 언제쯤 그 모습을 드러낼까? 음식 조져놓고 지고 경찰 중에서도 담배 아직도 제일 많이 피는 부서가 형사겠거든요. 왜 형사팀들이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뭐 사건 스트레스, 뭐 사건은 계속 들어오고 이건 또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뭐랄까 좀 약간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제 그 뭐랄까 정신 상태도 좀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 좋은 사람들을 봐야지, 좋은 거를 봐야지 내 머리도 맑아지는데 안 좋은 것만 보니까는. 사건을 해결한 보람으로 스트레스를 잊는 형사들. 오늘의 고생도 기쁘게 잊힐 수 있을까? 일찌감치 알선책 조남교의 주거지에 도착한 강력 3팀 역시 잠복이 한창이다. 용의자의 차량 위치를 확보해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데 8시가 됐다고 해도 바쁘야. 용의자 이동 시간을 예측하며 잠복이 계속되던 그때 한 남자가 주차장에 나타났다. 검은색 아닌가요? 차? 저 탔는데? 사건 발생 7년 만에 폐차장 업주와 무역업체를 연결해준 조남규가 검거됐다. 회사로 차주고 줄여드려요. 이해를 안 가네. 강력 4팀의 검거가 이루어지던 시각 강력 2팀은 여전히 수출 담당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달았어? 피의자 조남규가 검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안경 쓰죠? 지금 검거하는 누구예요? 그 절치조하고 그 처분총괄조 연결시켜준 사람 지금 체포했다고 지금 잡았어. 우리가 했던 뭐 하면 뭐예요? 그냥 뭐 연결? 응, 방조로. 일단 방조인데 지금 확인해봐야 돼. 잡아와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돼. 우선 그래도 한 명이 이제 순조롭게 잡혔네요. 첫 검거를 시작으로 이제 도주할 시간을 벌지 못하도록 연달아 검거해야만 한다. 강력 2팀 형사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응? 뭐 부잣집 부자들 사는 차가 그냥 씁쓸하네. 도둑질 해가지고 땅 타버리고 사는 거예요. 뚱뚱거리기까지 정민이가 쌍몰 써야지. 꼭 관수시키지. 용의자의 집 앞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듯 고요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 염려돼 쉽게 다가설 수 없다. 현관을 지키고 있어 도안에 든 상태이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참 후 지금 내려갔다. 지금 그 애하고 엄마가 내려갔거든. 드디어 용의자의 아내가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다. 일어나면 안 일어나죠. 연락했지 지금. 한국 사람이 나왔으니까 지금 느꼈을 거니까 일어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자 있을 거 아니죠? 지금은 혼자 있죠. 아내가 돌아오기 전 재빨리 검거해야 하는데 계십니까? 계세요? 특정 서울대 관할 일반 절도 체포영장입니다. 지금 시간 몇 시죠? 아니 맞으세요? 양지정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고요.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아니 무슨 말씀드릴게요. 폐차장에서 위조된 차량을 받아 해외 구매자에게 팔아넘긴 피의자 박기롱이 검거됐다. 윤균아, 이거 타고 내가 네 차 가져갈게. 네? 어떻게 된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차를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수출을 훔치차 수출했다고. 안 해요? 그런 사실 전혀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훔치자는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그거. 예? 그럼 몰랐다는 건 변명이야. 그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모르겠다 그러겠지. 근데 아니 뭐 처음에는 솔직히 그거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차를. 아 그러니까 차량의 정체를 모르고 판매만 했다 주장하는 박기롱. 하지만 차량을 배에 선적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형사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변명이었다. 어느덧 9시를 넘긴 시각. 용의자 최미선만이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예, 윤성우입니다. 예. 9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예. 너희는 그 사업장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미 2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 차량을 지키던 형사들은 용의자의 폐차장으로 잠복 장소를 옮기기로 했는데 형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용의자는 언제쯤 움직임을 보일까? 위로? 그 사업장은? 위요? 아, 그래, 알았어. 위로 올라가시죠. 잡았다고요? 다 잡았다고 까지. 더는 기다리지 않고 용의자를 검거하기로 계획이 수정됐다. 가족들이 모두 출근했을 시간, 용의자가 혼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계신가요? 하지만 이미 집은 텅 빈 상태였다. 숨죽인 채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그 사이 낌새를 채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채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또다시 용의자가 사라지게 놔둘 수 없다. 예, 팀장님. 예, 집에는 지금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 저희 사업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인근에 있는 용자가 운영하는 폐차장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도주 우려가 있기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긴장감이 배가 된다.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지 폐차장 사무실 안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차장에 있었을까?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잡았어요. 이미 출근해 있었던 폐차장 업주가 사무실에서 확인됐는데 폐차장을 운영하며 진짜 폐차와 도난 차량의 서류를 바꿔치기한 최미선이 검거됐다. 이로써 7년 전 사건의 모든 공범들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나쁜지 한 거 이건 이제 조사받아 보면 알겠지. 전화 하트 빨리 하게 줘요. 흥분이 아니라 내가 미치겠던지. 미치겠단 말이야 지금. 그거 푸시면 안 돼요. 그거 푸시면 진짜 큰일 나. 제가 억울하신 부분 말씀드리고 좀만 기다리세요. 진정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을 사건. 7년이란 세월 동안 증거 역시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는지 반항이 거셌다. 하지만 이런 반응 역시 예상했던 형사들이 이미 선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 지금 발견되는데 지금 되면 뭐 확실한 증거물이니까 뭐 꼼짝 말아야지 뭐. 이제 뭐 지금까지 뭐 버티고 있는데 이제 저녁부터 이제 다시 조사 들어가면 그거로 이제 들이대고 이제 조사받으면 다 인정할 거예요 아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다 수출하고 다 했는데. 공범의 입을 막는 것으로 함께한 범행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 범인들. 하지만 자신들의 약속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의리 역시 영원하지 않았다. 강력사건을 처리하는 틈틈이 미수출이란 낯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수사했던 강력 2팀 형사들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선서에서는 거의 뭐 기회가 없는 사건이죠. 그런 이 첩보가 있어도 저희 일선서에서 직업 확인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은근히 연호 사건 하고 나면은 또 우리 나름 또 이 능력은 많이 배가 될 거로 뭐 이런 것보다는 잃었던 것보다는 고생한 그만큼의 보람은 충분히 느낄 겁니다.